반갑습니다.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제가 2주일 동안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오늘 만나볼 한자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한자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는데요. 바로 물건, 물자가 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우리는 물건, 물건, 물자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 물자는 소자와 이 말물자의 결합이에요.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 소자가 있죠. 이렇게 소자가 있는데 예전에 사람들은요, 소를 가리켜서 만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즉 모든 것에 만물이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이 소라는 그 동물은 첫 번째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우리에게 재산이 되기도 하죠. 또 소를 팔아서 그 학비를 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먹이, 우리가 식용으로도 쓰지요. 바로 인간을 이롭게 했습니다. 이래서 농사도 짓고 재산도 되고 먹이도 되고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해서 아마 만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건 뭐죠? 모든 형체가 있는 어떠한 그 사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소자에 이렇게 말물자의 결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봤냐면요. 첫 번째는 그 깃발이 세 개 있는 길을 의미를 했고요. 또 다르게는 그 농사질 때 그 밭을 가는 그 쟁기가 있어요. 그 쟁기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밭을 갈고 이러는 모양을 보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물건, 물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 물자가 들어간 한자의 단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무 목자에 열십에 눈목에 이런 자, 이것을 우리는 식물에서 식물이라고 해요. 이 식물자는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나무 목자와 고들직자의 결합이에요. 다시 보면 열십자에 눈목자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열 사람의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봤을까요? 어떠한 숨어 있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이것은 스물은자의 예자거든요. 이 우리 스물은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언덕부에 손톱조에 장인공자에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스물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 거니까. 어떻게 해요? 손톱조죠? 그 다음에 장인공자예요. 이것은 손을 의미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크자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다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바보 온달 뒤에 누가 있었죠? 평강공주가 있었고요. 또 이게 손톱조잖아요. 그래서 조 선생의 공이 크십니다. 마음심자. 다시요. 조공 선생의 공이 크십니다. 이렇게 해서 스물은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정말 재미있고 정말 머릿속에 아주 돌처럼 박히실 거예요. 그래서 식물, 여기에 이 나무 목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고들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사람의 눈으로 살펴보는 거죠. 무엇을? 숨어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아주 곱고 바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가면 심을 식자가 되죠. 나무는 곱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는 곱게 심어야 또 나무가 바르고 곱게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물 하게 되면 온갖 나무와 풀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사물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를 일사자 이렇게 알고 계시죠? 또 일사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면 섬길사자도 됩니다. 섬길사. 이 일사자는요, 깃대에 깃발이 세워져 있는 것을 손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러면서 이 뜻에 원래 숨어 있는 것은 역사의 기록을 일삼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일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일일이 그 뜻과 그 숨어 있는 것을 다 그 밝히면서 기억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요. 한 사람이 손에 갈고리를 들고 일을 한다 해서 일사자.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일사자가 되고요. 또 이 섬길사자. 섬기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사친이효라고 해서 부모를 섬길 때는 효를 다해서 섬겨라 라고 할 때는 이 섬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 하게 되면 일과 물건을 아우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인물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인자. 우리 인물 하게 되면요. 첫 번째 사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을 뜻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난 사람을 또 인물이라고 하지요. 우리 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는 것을 또 인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그 설화나 이런 옛날 이야기나 소설 속에 보면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와, 그 인물 났다. 훌륭한 인재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물을 가져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울 중자에 힘력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움직일 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거울증이라고 해요. 무거울증. 얘는 힘력자죠. 그래서 무거운 것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동이 되고 동물 하게 되면 뭐 날짐승, 뭐 벌레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동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무거울 증자에는요. 여기에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